여러분들이 타시는 차 아마도 잠시 후에는 상당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OS 완전히 바뀌고요. 인터페이스 완전히 바뀝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기아 PV5입니다.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테크데이인데요.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하나? 와, 깜깜하게 보여지는데 옆이 랩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쫙쫙 보여주고 있어요. 와, 이런 배경에서 이런 랩핑 괜찮네. 차가 빈 공간이 많잖아요. 빈 공간에다가 꾸미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 어반 밴 택시, 택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괜찮네요. 패신저 느낌을 더 살려도 좋았을 것 같은데, 컬러풀하게 그렇게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상용을 더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패신저로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이 차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 차를 정말 저희 모카가 사도 되는 차인지, 저희 모카 스튜디오로 사용해도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이 차를 보셨어요? 저는 거리에서 이 차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의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미래의 자동차가 딱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를 봤을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 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위로 상당히 높고 전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차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독특한 지점은 요거였어요. 유리창의 높이가 너무나 높아. 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나?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여기 제 무릎이 보여. 우리 그거야. 차에 탈 때 내 바지 색깔이 보이는 차가 있어요. 굉장히 높고, 와, 특이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쭉 가다가 이렇게 뿅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높게 디자인됐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장은 스포티지만한 차입니다. 이 실내는 카니발만한 차예요. 그러니까 외관은 줄이고 그 안에 있는 운전석 공간은 최대한 앞으로 땡긴 차입니다. 땡기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안에 있는 PE 시스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펴지 못하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세워서 보닛 길이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래서 보닛이 열면 이 안에 꽉 차 있는 정도, 그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 높이가 높아진 만큼 운전석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이 올라앉은 만큼 이 윗부분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운전석은 높아진 반면에 뒷좌석의 승객석은 최대한 낮췄습니다. 낮춰서 승객석에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하고 짐을 싣기 편하게 뒤쪽은 최대한 낮췄어요.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높였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차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층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유리창 라인에는 이 슬라이딩 도어의 이 홈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 깔끔한 라인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이어간 겁니다. 이 낮은 라인에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리창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아니, 여기다가 맞추면 되지 않나요? 여기다 맞춰도 되는데, 이 부분의 디자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창 라인을 더 낮췄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적으로 나쁘게 보여지지 않고 참신하고 개성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슬라이딩 도어도 상당합니다. 그죠? 개구부가 카니발보다 훨씬 더 넓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개구부를 넓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휠체어 액세스도 편하고 짐을 넣고 뺄 때도 유리하다. 사람들이 3열에 바로 들어갈 때도 2열 시트가 있고 3열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을 제공해 줍니다. 카니발보다 훨씬 더 넓은 개구부를 보여주고 있죠. 진짜 신경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패신저에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유리창이 지금 수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 창문이 이렇게 수동이에요. 이렇게 수동이면 좀 아쉽다, 그쵸? 아우 다리야. 자, 그러면은 배터리는 어떤 게 들어가나? 지금 3가지 배터리 팩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팩 사이즈에 따라서 2개의 NCM 배터리, 1개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의 배터리 모두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CATL에서 배터리 셀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패키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이 팩 전체를 완전히 중국에서 사오는, 그리고 CATL이 이 팩 전체는 우리가 무조건 보증한다 라는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통해서 온다고 해요. 일단은 CATL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더 나은 그런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그런 팩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기아 최근 들어서 여러 차들이 CATL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지금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아 플레오스입니다. 플레오스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플릿이잖아요. 아, 그렇죠. 플레오스가 명확한 실체가 뭐다라고는 지금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플레오스라는 걸 처음에는 OS다 해서 플레 OS였어요. 아, OS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플레오스는 그게 아니라 자동차의 조널 시스템이라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존별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싱하는 그 네트워크, 이것도 플레오스야. 자율주행도 플레오스야. 잠깐만, 그러면 왜 OS라는 이름이 붙었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생태계 전체가 플레오스고 요 OS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플레오스라는 건 거대한 것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차에 들어있는 요것은 플레오스냐 아니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오스 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플레오스는 그럼 뭐냐? 내년에 제네시스 GV90에 그때 진정한 플레오스가 나오고, 이거는 그 플레오스의 예고편격인 플레오스 플릿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플레오스라는 OS는 AAOS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만들어낸 그 안드로이드 OS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스토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앱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앱 마켓에서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제공해 주는데,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있네요. 아무튼 앱 마켓이라는 게 있고, 이 앱 마켓을 통해서 자동차용 안드로이드 앱들을 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할 때 안드로이드 프로세서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OTA를 통해서 이 OS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진정한 플레오스가 나왔을 때 그 진정한 플레오스에 맞는 그런 기능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플레오스 플릿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CCNC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버리는 건가요? 기아 쪽에서는 열심히 그것도 계속 지원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CCNC가 구형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이 자동차 업계라는 건 원래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맵이 이런 식으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죠. 와, 좋지 않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릿빠릿한 느낌이 드는데 핀치줌도 되고요. 좋죠. 좋은데 되게 빠르죠. 문제는 로테이션은 안 되네요. 왜 로테이션이 안 되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만 남들 다 되는데 굳이 안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3D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다이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차의 모든 버튼이 다 사라졌어. 오로지 버튼이 있다면 오토홀드, 파킹, 그리고 여기 주차할 때 이 주차 센서, 요거 3개밖에 없어. 버튼이, 나머지 버튼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져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이 튠 버튼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 내비게이션의 줌인 줌아웃은 정말 많이 쓰거든요. 리모컨에 수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요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걸 돌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충전 후 정보, 누적 정보, 현주행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트립 컴퓨터가 나오는데, 요렇게 중요한 버튼이 트립 컴퓨터를 넘기는데 사용할 만한 그런 버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거 맞는데, 여기 맞는데 어쨌든 다이얼이 있다면 다이얼 중에 하나는 트립도 쓰고 줌인 줌아웃도 해줄 수 있으면 맵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맵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 썼습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뜨게 되면 그러면 내비가 사라졌어요. 지금 앞에 차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갑자기 화면이 뻑 떠갖고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사라져버리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멀티뷰로 이쪽은 이렇게 360도, 이쪽은 후방 카메라, 이쪽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한꺼번에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메뉴를 띄웠을 때 메뉴가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팝업 메뉴로 사용되게 되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걸 사용해도 블루투스가 이렇게 핸드폰 크기처럼 세로형으로 딱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역시 맵이 나옵니다. 목적지를 한번 찍어볼까요? 딱 갑니다. 안내 시작해요. 보세요. 현재 경로, 다른 경로 있죠? 현재 경로가 쭉 차오릅니다. 쭉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안내를 합니다.
알아서 안내돼. 굳이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뭘 선택하고 여기로 안내할까요? 예 하고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할까요? 한 번으로 해주세요. 이런 거 없이 그걸로 그냥 해.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바람직하죠. 이렇게 한 단계씩 줄여주는 거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넘어가 버리는 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EV 창 같은 건 좀 작게 나와도 큰 상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풀스크린으로만 뜨는 게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DMB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측면에 작은 화면으로 뜬다는 게 이게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띄울래요? 하면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16대 9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라면 정말 볼만한 사이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만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다 뭘 플레이 할 거냐? 지금은 DMB 플레이만 되고 있는데 이 안에 동영상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브라우저도 없어요. 웨일 브라우저라도 있으면 웨일 브라우저에서라도 유튜브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없네요. 지금은 앱마켓에 아무것도 뜨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웨일 브라우저 같은 거 뜰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유튜브 플레이어도 나오게 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오디오가 카고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카고 모델이 딱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스피커의 설정이 너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피커가 13개입니다. 뭐 15개입니다. 우린 20 몇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스피커가 4개 들어있습니다. 좌우에 트위터 하나씩 그리고 아래쪽에 스피커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소리가 날 것인지 오디오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많이 나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이 정도라면 그래도 들어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음도 제대로 나오고 있고 베이스도 그런 대로 나오고 있어서 소리가 바로 여기서밖에 안 나네 이런 느낌이긴 한데 나쁘진 않다. 괜찮아. 희한하게 괜찮아. 이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봉고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스피커 하나짜리 옛날 자동차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도 트위터 제대로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렇게 전시된 차들도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바랬던 바로 그런 겁니다. 이번에 기아 PV5를 여러 곳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전시를 하고 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소비자들이 줄자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공간 폭을 다 재고 가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재지 마세요.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자 같은 걸 따로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러기지 길이가 2255니까 그러니까 침대를 넣고서도 더 남는 거야. 한 20cm가 더 남는 그런 정도를 보여줍니다. 폭은 저기 보면 1565라고 하니까 짐 꽤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이 턱이 하나 있어요. 지금 휠하우스 안쪽 여기까지는 길이가 꽤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턱 때문에 팔레트를 넣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바닥이 별도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옵션을 넣게 되면은 공간을 너무 많이 해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팔레트를 정말 지게차로 넣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실내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차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광고 같은 거 보면 여기 차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거 찍었어? 궁금하셨죠? 그런 거 이렇게 찍는 겁니다. 위가 다 뚫려 있는 이런 공간에서 찍는 건데 이거 오픈카로 만들어도 괜찮겠네. 오빠 달려 이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둘, 3 이렇게 앉을 공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5인승만 있는데 앞으로 7인승 자동차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패신저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에 드나들 때 드나드는 높이를 399mm까지 낮췄다고 해요. 399mm면은 보통 카니발보다 훨씬 더 낮은 높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드나들 때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높이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마침 이게 있습니다. 카고롱이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아니고요. 이건 팔레트입니다. 포크리프터라고 하죠. 그래서 지게차로 이렇게 딱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밑에 요게 바로 평탄화 플로어입니다. 평탄화 플로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팔레트가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밑으로 공간이 조금 남는데 여기다가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아래 높이가 좁아지잖아요. 공간이 줄어드니까 요만큼의 공간을 다 버려 그러면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차 하이루프 버전이 지금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 PB5 하이루프를 하고 나니까 차가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높이는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있는데 2.3m에 쏙 들어가는 높이고, 그리고 또 하이루프라고 해서 천장에 뭘 덧붙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딱 닫았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됐어요. 그리고 에어로도 이 유리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게끔 괜찮은데, 하이루프라도 전비가 많이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하이루프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막 간단 말이죠. 가다가 뒤쪽에 트렁크에서 우르르르 소리가 났어. 그러면 오씨 어떻게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래서 뒤로 가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짐을 꺼내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도어가 있습니다. 전동 도어가 있어서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여는 거죠. 도어를 열면 이 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볼일을 다 봐. 심지어는 이건 하이루프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는 좀 좁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머리 이거 좀 넉넉하게 하지. 저같이 한 190 넘는 사람도 좀 여유롭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지. 아무튼 서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너무 편한데? 사실 짐을 옮기거나 막 정리할 때 보통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짐을 옮기면 뭔가 이렇게 허리에 부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이루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왜 딱 맞고 난리야? 기분 나쁘네. 여기 아주 재밌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럭이 있어. 이 블럭이 뭐냐?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요게 요거라는 겁니다. 요게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걸 레고 블럭처럼 딱 짜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야. 마음껏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뒷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형태로 바꿔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 뒷부분의 조합이 6개의 조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6개의 조합 중에 하나는 패신저, 5가지는 이 카고의 롱 버전, 숏 버전, 하이루프 버전 등등등으로 해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하시겠지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동차의 뒷부분을 마음대로 바꿔서 여러 가지 종류를 내놓는다. PB5가 거의 이런 쪽에는 시작이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자동차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GV90 같은 거 있잖아요. GV90은 뒷문이 이렇게 스윙 도어로도 있지만 이 포치 도어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도어 타입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 차체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 붙여야 돼요. 차체를 다른 형태의 부품을 만들어 붙이는 그런 것들을 PBV가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현대기아의 많은 차들이 다 도입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 같으면은 요게 안쪽에 있는 기둥이 있고 그 가장자리를 따로 커버를 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요게 가장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요 차체의 가장자리까지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철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또 철판이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이게 최종 철판이고 이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철판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만약에 후진하다가 사고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뒷차가 와서 박을 수도 있잖아. 요거 빵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도장하고 말리고 자시고 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요거 갖다 껴! 게임은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상용 자동차니까 얼만큼의 다운타임을 가질 것이냐, 이 자동차를 얼만큼 계속 운영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갈아 끼우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뒷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차의 앞부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의 파트예요. 이 부분이 하나의 파트입니다. 갈아 끼우면 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도장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자동차의 컬러를 다 바꿔도 이 부분은 다 블랙입니다. 그죠? 여기 블랙이어도 일부러 그런 것 같네. 디자인 요소인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디자인 요소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공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다 이걸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부분은 도장도 안 합니다. 도장도 안 하고 화출해서 이 상태로 나온다고 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사다가 끼우면 돼. 그런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수리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되고 수리 시간은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끝까지 이루어진 그런 자동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PB5 패신저 있죠?
패신저 옆에 스포티지 있습니다. 스포티지 옆에 카니발이 있어요. 카니발이 왜 여기 있어? 카니발의 7인승이니까 7인승 카니발과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전장 4695예요 스포티지랑 거의 비슷한 거죠. 카니발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죠? 헤드룸을 놓고 보면 1020, 1006, 1039. 카니발이랑 비슷하네. 2열 1076, 1000, 1003. 2열은 헤드룸이 더 크네. 카니발보다 더 커요. 3열은 헤드룸이 카니발보다 훨씬 크네. 그죠? 레그룸 1, 2, 3. 카니발 1, 2, 3. 3열은 특히 레그룸이 훨씬 길어요. 10cm나 더 깁니다. 숄더룸 카니발보다 8cm 더 길어요. 카니발의 3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레그룸도 더 길고. 아니 이러면 카니발을 어떻게 팔아? 카니발 산 나는 뭐 바보라는 거야? 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카니발 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실내 공간을 카니발만큼 넓게 뽑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장표고, 카니발은 저희랑 다르게 저희는 7인승까지 제공하지만 카니발은 4열까지도 제공하고 더 많은 인승을 카니발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요. 9인승 같은 경우는 그 뒤로 공간이 더 있으니까 흐름의 의미는 없지 않아요? 3열을 더 뒤로 밀 수는 없나요? 카니발은? 카니발도 네. 슬라이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표준 위치는 있거든요. 표준 그 기준으로 위치 했을 때 기준으로? 저희가 레그룸을 다 비교를 한 거고, 사실 카니발도 그렇게 해서 그 위에 화물 공간이 이만큼 확보됩니다라고 아마 광고를 했을 거니까요. 카니발도 만약에 슬라이딩을 더해서 뒤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아마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어쨌든 네. 지금 기준에서 이렇다. 자, 근데 5 패신저가 지금 5인승이고 지금 3열이 지금 없는데 3열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때는 두 번째 열이 3명이 타면 좋겠어. 세 번째는 2명 타면 좋겠어. 이런 느낌인데. 그게 일반적인 컨셉인데 예. 저희의 3열은 일반적인 2, 3, 2 배열의 3열과는 다릅니다. 훨씬 넓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 3, 2일 때 3열의 2열은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거의 스페어로 생각하는 공간이고, 예. 저희가 생각하는 3열은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네네네. 일반 SUV의 2열 공간만큼의 1000 이상의 헤드룸, 1000 예. 이상의 레그룸 확보한 메인 탑승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둘, 3일 때 둘은 그 가운데를 통해서 뒤로 가나요? 가운데를 통하지 않고 지금 2개 시트가 운전자 뒤쪽으로 뚫려 있고, 슬라이딩 도어를 저희가 동승석 쪽으로 탄다고 했을 때 네. 열고 바로 3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2열 시트의 폭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붙어서 앉더라도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 혹시라도 셋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8인승은 현재 계획이 없고요. 없고 예. 둘은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걸 저희도 많이 예. 들었거든요. 예.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PBV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헤드 기어가 여기 있네요. 저는 기아헤드 기어 이름도 잘 지은 것 같고 컨셉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왜 여기 붙어 있어요? 라고 할 텐데 이게 다 자동차 뒤에 붙일 수 있는 기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산 꽂이 같은 거. 우산 꽂이 있으면 롤스로이스랑 동급. 여기 여러 가지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요거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인수각인데, 와, 잘 막았다. 조명은 여기 그냥 전시품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 조명도 기아헤드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을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뒤쪽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차 뒤에다가 이렇게 장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추가하고 꾸미는 재미가 되게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차 뒤에다가 계속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조명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이런 자리가 있었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아 에드 기어가 원래 컨셉에는 전원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원 나오는 거는 구현이 안 되고 있다. 여기는 이런 라이트도 자체 전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해요. 딱 꽂았을 때 충전이 바로 되도록 만들어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기아 에드 기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마운트가 플라스틱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약간 헤비 듀티랄까? 짐을 어마어마하게 실어야 되거나 물건을 차에 장착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테이블이 아니라 의자 같은 거, 침대 같은 거, 이런 걸 자동차에 마운트 시키려면 조금 더 강력한 마운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고 같은 경우는 L-트랙이라고 하는 별도의 마운트 레일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L-트랙이라는 건 미국에 있는 여러 트럭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레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레일 시스템, 미국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별로 관심 없더라도 한 번쯤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면 휠체어 액세스예요. 휠체어 액세스는 꼭 필요하다. 진짜 꼭 필요한 거다. 여러분들 휠체어 타고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도 장애인분들 많으시고 저도 어느 순간 못 걷게 되고 휠체어를 타야 될 텐데,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집 안에 있어야 돼. 사람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낸다는 거, 자동차 회사가 꼭 가져야 될 그 숙명 같은 거, 책임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WAV, 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라든지 일반 휠체어라든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휠체어를 탄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 안전벨트를 또 제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휠체어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몇 개 나왔지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었다고 해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휠체어 액세스가 되는 차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이 그 차를 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그게 묻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비싸지 않게 이 휠체어를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아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도 들고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겠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잘 해낸 것 같고요. 보통의 휠체어 액세스는 뒤쪽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리아 같은 경우 뒤쪽 트렁크를 열고 거기에 차가 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해보면 됩니까? 안 돼요. 못 합니다. 왜 못하냐면 가팔라서. 휠체어는 비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비탈이 있으면 올라가 보면 못 올라가요. 뒤로 넘어져. 뒤에서 미는 사람도 무거워서 못 밀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으로 액세스 가능하게, 그리고 2단으로 해서 길이가 길어지게, 그래서 완만하게 만들었고요. 인도에서 액세스가 가능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인도 높이에서 올라갔을 때 이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휠체어 탄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각도를 제공해 준다. 그만큼 차체의 높이가 낮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EGMP입니다. EGMP S예요. 지금 EGMP라는 것에 대해서 꼬이게 된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EGMP라는 걸 처음 얘기했을 때 이게 EGMP가 엄청난 것으로 신격화되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GMP를 능가할 건 전 세계 어디도 없어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EV3가 나오면서 이게 좀 꼬이게 됐죠. 그거는 EGMP하고 전혀 관계없이 생겼는데 이걸 왜 EGMP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꼬이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다? 결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체를 그냥 EGMP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무엇에 대한 이름이 아니고 어지간한 건 다 EGMP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에만 판매되는 일렉시오도 EGMP입니다. 일렉시오에 EGMP라고 썼어요. 기아도 EV3, EV4, 그리고 지금 보이는 PV5 또 EGMP입니다. 상용차 버전이어서 EGMP S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뭡니까? 토션빔이에요. CTBA라고 얘기하는 토션빔인데, 토션빔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션빔도 잘 만들면 괜찮아요. 그리고 토션빔을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 토션빔을 했을 땐 양쪽을 독립형가로 끊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서스펜션은 양쪽을 끊어서 만드는 서스펜션은 없습니다. 독립형가라고 해도 둘을 연결시켜요. 반드시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시키는 걸 토션빔은 한 큐에 해결하기 때문에 토션빔이 장점이 있다. 그리고 수납 공간에서도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납 공간이 더 늘어나고 실내 공간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토션빔이 장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리프 스프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리프 스프링이 아니라 이렇게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 이 코일 스프링은 아래쪽과 위쪽의 코일의 두께가 다릅니다. 이 얇은 부분에서는 승차감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이 두꺼운 부분에서는 무거운 짐이 들어왔을 때 그 무거운 로드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타보기 전에는 우리 알 수 없어. 타보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 구조상 WC 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닛을 열었을 때 그 보닛 위에 이게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이건 WC 본이 너무 당연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철판을 프레스해서 만든 그런 형태의 WC 본입니다. 우리가 무슨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뭐 알루미늄 구조의 WC 본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요. WC 본이지만 기능적인 WC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아래쪽으로 정말 낮게 깔렸네요. 지금 높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격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PE 시스템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운전자의 발 아래까지 PE 시스템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도 이 PE 시스템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안전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실제로 앞부분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뒷부분에 있을 때 크럼플 존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현해 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충돌 테스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잘 구현해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라디에이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의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라디에이터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공간을 정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도 공간 최적화를 위해서 꽤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면을 보고 있을 때에 비해서 이 공기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풍판 같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더해줄 수 있는 이런 판을 만들어서 라디에이터에 더 많은 공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신선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터리 팩인데요. 카본 플라스틱으로 보여요. 아래쪽은 지금 이렇게 한꺼풀을 더 씌워서 바닥에 스크래치 같은 걸 좀 막아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강재를 만들어 놔서 측면 충돌을 받더라도 이 배터리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이 팩 전체는 CATL이 제공하는 겁니다. CATL이 여기 있는 나사 하나하나까지를 다 만들어서 현대기아에 그대로 납품하면 현대기아는 그걸 그대로 장착하는 거예요. 셀을 하나하나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CATL이 패키지를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CATL에서 패키지를 다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배터리 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LFP 배터리는 셀 투 팩이라고 해서 이 셀 전체 그대로 조립하는 그런 형태의 배터리 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NCM LFP 배터리가 있는데 71.2kWh 배터리, 51.5kWh 배터리, 그리고 43.3kWh 배터리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43.3은 LFP 배터리예요.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해 라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LFP가 좋다, NCM이 좋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LFP 선택 안 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LFP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가격과 성능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소비자를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게 맨날 쳇바퀴 돌듯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뭐 세단이면 세단으로 끝나고 SUV면 SUV로 끝나고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 가득한 세상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아 PV5의 정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PPV들 더욱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우리의 삶에도 즐거움을 더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